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평범해 보였던 한 여인이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과 그녀가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전직 일본 야쿠자였던 생선가게 사장님이 끝내 지켜낸 시장의 평화, 이 모든 드라마틱한 전개를 지금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강렬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푸른 파도가 부서지는 항구 옆 끈적한 바람을 가르며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선 늘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피비린내보다 더 짙은 위협의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외면하려 했고 두려움은 수면 아래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다. 시장의 한복판, 길게 늘어선 좌판 사이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무심히 걸어다녔다. 손에 든 곤봉이 부딪히며 짧은 금소금이 울릴 때마다 상인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계산서를 내미는 사내,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네는 상인.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공포는 너무 오래 이곳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야 하는 이른바 자리세. 그 돈이 모여 사라지는 곳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선 침묵해야 했다. 자갈치 시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다. 망가진 사람들의 눈빛, 부서진 꿈, 무너진 믿음. 아무도 시장을 구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게 모두가 체념할 때쯤 한 사람만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정미 씨. 마치 시장 바닥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던 생선 장수. 거칠게 내리치는 칼끝 아래에서 생선이 베이는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누구도 정미 씨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강렬한 존재감을 숨긴 채 그는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오래도록 지켜본 사람들은 알았다. 그 눈빛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언제든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됐다. 햇빛이 시장 천막을 뚫고 들어와 희미한 황금빛을 깔았다. 어둡고 눅눅한 골목, 비린내 가득한 바닥을 지나 한 무리의 남자들이 정미 씨의 가게 앞에 멈췄다. 그 중 한 명, 병수 씨, 지역을 장악한 조폭 중 하나였다. 입가에 얕은 비웃음을 흘리며 가게 안을 둘러봤다. 허름한 천막, 낡은 칼, 얼어붙은 생선, 빈약하기 짝이 없는 가게라고 생각하며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자리세, 내놔. 짧고 건조한 말투. 하지만 칼보다도 무서운 압박이었다. 손에 든 몽둥이가 바닥을 툭툭 치는 소리. 상인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심지어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정미 씨는 말없이 손질 중이던 생선을 내려놓았다. 움직임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가게 앞까지 걸어 나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병수 씨는 그 짧은 순간마저 조롱했다. 이 촌스러운 생선 장수가 무슨 수로 자신들을 막겠는가. 그는 웃으며 가게 앞을 발로 걷어찼다. 좌판이 쓰러지고 칼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생선 비늘이 튀고 얼음 조각이 부서졌다. 상인들의 탄식이 퍼졌다. 그러나 그 순간 병수 씨의 시선이 멈췄다. 정미 씨의 오른팔에서 슬쩍 드러난 문신, 붉은 단풍잎 사이로 검은 칼자루가 드러난 문양. 순간 병수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본능이 먼저 알아챘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홍단의 칼이었다. 오래전 선배들이 술에 취해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했던 이름. 전설처럼 전해졌던 일본 야쿠자조차 벌벌 떨었다는 존재. 병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발걸음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다. 아니라고, 설마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지만 몸은 진실을 먼저 알아챘다. 이 시장에서 이 누추한 생선 장수 속에 그런 괴물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병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싸늘한 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에 상인들의 시선이 움직였다. 모두가 병수 씨를, 그리고 정미 씨를 바라봤다. 바짝 굳어버린 병수 씨를 향해 정미 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을 뿐 그 작은 움직임이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 속 병수 씨는 끝내 등을 돌려 도망쳤다. 상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평소 같으면 폭력을 휘두르던 병수 씨가 저토록 겁에 질려 도망친 건지.
그러나 정미 씨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흩어진 생선을 다시 정리하고 좌판을 다시 세웠다. 그날 밤 시장 골목 곳곳에 소문이 퍼졌다. 정미 씨, 그냥 평범한 생선 장수 아니래. 문신 봤어? 진짜 무서웠어. 혹시 일본 쪽이랑 뭔가 관계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걸 알지 못했다. 모두가 추측하고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정답은 정미 씨 혼자만이 알고 있었다. 어쩌면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다시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다. 생선 손질하는 소리, 손님 부르는 목소리, 거래하는 손짓. 그러나 그 평범함 이면에 흐르는 긴장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존재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죽인 공기 속에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정미 씨가 있었다. 정미 씨는 자갈치 시장에 온 지 8년이 넘었다. 오래된 전통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독 조용했던 이 사람은 묵묵히 생선을 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이웃 상인들 사이에서도 그 존재는 거의 공기처럼 취급되곤 했다. 말을 아끼고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 시장에 나타났을 땐 작은 고등어 몇 마리를 좌판 위에 놓고 장사를 시작했다. 다른 상인들은 조용히 수군댔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래? 느낌이 좀 딴데 사람 같지 않아? 처음 며칠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 따랐지만 정미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칼을 들어 생선을 내리찍고 다시 포장하고 정리하며 자신의 리듬을 지켰다. 부산 출신도 아니고 표준어를 섞은 말투로 사람들은 그를 외지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상인들은 자연스레 존재에 익숙해졌다. 자주 말을 섞진 않아도 늘 아침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그 꾸준함이 시장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갔다. 정미 씨는 40대 중반 즈음으로 보였다.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주민등록상 정보도 흐릿했고 주소도 자주 바뀌었다. 그에 대해 아는 건 오직 생선을 잘 손질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신비로웠다. 여느 시장 상인들과 달리 가게 안은 항상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물이 튀지 않게 칼질하는 법, 냄새가 덜 나도록 얼음을 배치하는 법, 그리고 손님이 오면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는 법.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를 불러왔고 정미 씨는 단골을 조금씩 늘려갔다. 시장 한켠에 선 상인회가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회장 영철 씨를 중심으로 30여 개 가게가 소속된 상인회는 겉으론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조폭들과 미묘한 긴장 속에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영철 씨는 조폭들과 맞서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력에 저항하는 건 이상일 뿐 현실은 생계였다. 영철 씨는 정미 씨를 처음엔 주의 깊게 지켜봤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거리감이 컸기 때문이다. 불쑥 나타난 외지인이 시장의 자리를 잡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사건 없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건 그 자체로 이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가게들과 묘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자 감시의 눈길도 조금씩 옅어졌다. 병수 씨는 이 시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부산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형 조폭 조직에서 파견된 병수 씨는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갈취하며 수익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다. 누구도 대놓고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이 무슨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장은 두 겹의 권력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겉으로는 상인회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수 씨 일당이 시장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었다. 점점 강압적인 요구가 늘어나면서 상인들은 지쳐갔고 묵인과 타협이 일상이 되었다.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뒤엎으려 하지 않았다. 싸우기엔 모두가 지쳐 있었고 피해가 너무 컸다. 그냥 하루라도 무사히 장사를 마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모두가 침묵을 선택하는 가운데 정미 씨는 늘 똑같은 얼굴로 생선을 썰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어떤 날은 깊게 가라앉은 분노가, 어떤 날은 날카로운 긴장이,
그리고 어떤 날은 누군가를 향한 연민이 스치고 지나갔다. 상인들은 그 눈빛을 대놓고 들여다보지 않았다. 마주쳤다가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정미 씨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수 씨가 가게를 부수는 시간, 상인들이 돈을 내는 방식, 누가 가장 먼저 도망치는지, 누가 가장 눈물을 삼키는지를 그 눈으로 차곡차곡 침묵 속에 데이터를 쌓아갔다. 마치 언젠가를 준비하듯이. 시장엔 술집도 많았다. 밤이 되면 조폭들이 나타나 술잔을 부딪히며 소란을 피웠고 상인들은 가게 셔터를 조용히 내렸다. 하지만 정미 씨는 유독 늦게까지 남아 가게를 정리했다. 종종 셔터 사이로 비치는 조폭들의 눈길이 닿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주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먼저 흔들렸다. 누군가는 말했다. 정미 씨, 예전에 뭔 일 있었던 거 아냐? 또 누군가는 속삭였다. 혹시 조직 쪽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너무 익숙해 보여. 하지만 그런 추측은 어디까지나 뒷말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미 씨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 안에서 오래된 서류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정리하고 지도에 표시를 하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곤 했다. 정체불명의 번호로 걸려오는 통화도 있었다. 낮에는 생선 장수, 밤에는 무언가를 추적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부산 경찰청에서도 정체불명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가 있으며 조직 내부를 꿰뚫고 있는 듯한 보고서가 익명으로 전달된다는 내용. 하지만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었다. 너무 정교하고 너무 치밀했다. 내부 고발자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정체는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다. 시장과 경찰, 조직과 상인들, 이 복잡한 줄타기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생선 장수, 정미 씨.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고요한 얼굴 뒤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리고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다 바람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비린 기운을 품고 골목 사이를 맴돌았다. 상인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어두웠고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말수가 줄어들었다. 하늘은 흐렸고 눅눅한 습기가 셔터 사이를 파고들어 옷깃을 적셨다. 그런 날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곤 했다. 정미 씨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은빛 고등어의 몸통이 칼날 아래서 조용히 잘려나갔다. 손놀림은 단호했지만 조급하지 않았다. 마치 수없이 반복된 움직임이 손에 새겨진 것처럼 칼날은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따라갔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검은 벤이 서는 순간 주변 공기는 얼어붙었다. 차량에서 내린 두 명의 사내는 천천히 좌판을 지나쳤다. 반소매 셔츠 아래로 드러난 문신, 굳게 담은 입, 그리고 바닥을 짓밟는 듯한 걸음걸이? 익숙한 얼굴이었다. 병수 씨였다. 이번엔 그냥 자리세를 걷기 위함이 아니었다. 뭔가를 확인하러 온 듯. 눈빛엔 불쾌감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소문 때문이었다. 최근 며칠 사이 퍼진 이상한 소문들, 정미 씨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 조직에서도 알지 못한 존재가 자갈치 시장에 숨어 있다는 풍문. 병수 씨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다. 순찰처럼 시장을 돌던 병수 씨는 갑작스레 정미 씨의 가게 앞에 멈춰섰다. 눈빛이 냉랭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정미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전히 고등어를 썰고 있었다. 하지만 손은 멈췄다. 단 1초. 아주 짧은 순간. 그걸 병수 씨는 놓치지 않았다. 정미 씨의 오른쪽 소매가 살짝 흘러내렸고 그 순간 팔뚝에 문신이 드러났다. 단풍잎과 검은 칼, 찰나의 틈. 병수 씨의 눈이 커졌다. 움직이던 발이 멈추고 입가의 비웃음이 사라졌다. 내리는 한순간에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오래전 선배가 술자리에서 털어놓았던 이야기.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야쿠자 조직이 하루아침에 전멸했던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다는 이름. 홍단의 칼? 그 이름은 그 자체로 전설이었다. 사진 한 장도 남지 않았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적들을 처리할 땐 주저함이 없고 아군에게조차 등 돌릴 수 있다는 냉혹함.
조직 내에서도 금기의 존재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병수 씨는 지금 그 문신을 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여기서 손을 댔다간 무사하지 못할 거란 본능. 싸움이 아니라 처형이 될지도 모른다는 감각.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칼을 든 것도 아닌데,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다리엔 힘이 빠졌다. 정미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생선 조각을 정리했다. 주변 상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수 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당황함을 모두가 감지했다. 그가 이토록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이상했다. 무언가가 크게 잘못된 듯한 분위기.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정미 씨의 시선 하나로 모두의 혀가 묶여버린 듯했다. 병수 씨는 조용히 가게 앞을 떠났다. 돌아서는 뒷모습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걸음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눈에 정미 씨의 존재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저 조용한 생선 장수가 아니었다.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병수 씨를 밀어낸 사람, 말 한마디 없이 상황을 바꿔놓은 이방인.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직 내부에서도 그 문신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다. 병수 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낮은 목소리, 빠르게 움직이는 눈동자, 그리고 의심과 공포가 섞인 얼굴.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진짜인지 아닌지, 우연인지 아닌지.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다. 며칠 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시장에 나타났다. 말은 없었고 눈빛만으로 분위기를 짓눌렀다. 상인들은 느꼈다. 무언가 시작됐다는 걸. 그들의 시선은 정미 씨의 가게로 향했고 그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확인하고 감시하고 기회를 노리는 듯한 움직임. 조용한 전운이 골목을 감싸기 시작했다. 정미 씨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가게를 열고 같은 방식으로 생선을 손질했다. 하지만 칼의 각도는 더욱 예리해졌고 손놀림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누구보다 빨리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할 준비도 시작하고 있었다. 불이 꺼진 늦은 밤, 정미 씨는 수첩을 펴고 뭔가를 적어 내려갔다. 오래된 일본식 조직 구조도, 부산 일대 조폭들의 연계도, 경찰 내부의 흐름까지. 수첩 안에는 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는 움직일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첫 파동은 이미 병수 씨의 흔들림에서 시작되었다. 병수 씨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뒤에도 오랫동안 한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도,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도 아까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눈에 아른거리는 것은 단 하나, 정미 씨 팔뚝에 새겨진 붉은 단풍잎과 검은 칼자루. 전설처럼 들었던 그 악명 높은 홍단의 칼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심장은 배신처럼 빠르게 뛰어댔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술에 취해 낡은 포장마차에 털썩 주저앉았다. 비에 젖은 포장지를 손에 쥐고 헛웃음을 흘렸다. 머릿속에는 선배들이 들려줬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선명히 되살아났다. 일본 야쿠자 조직이 하루아침에 괴멸했던 사건. 실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던 존재. 그 안에서 홍단의 칼이라는 이름은 금기처럼 숨죽여 퍼졌었다. 병수 씨는 애써 머리를 흔들었다. 여긴 부산이었다. 외국도 아니고 경찰 관리도 느슨한 이 바닷가 시장 한복판이었다. 전설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는 조직 내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질책뿐이었다. 확인도 안 된 소문으로 상부를 어지럽히지 마라. 오히려 부하 취급을 받으며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병수 씨는 잊고 있던 치욕을 떠올렸다. 그때부터 병수 씨는 혼자 움직였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돈을 들여 사설 정보원을 썼다. 정미 씨의 주민등록 기록, 출입국 이력, 학교 졸업 기록까지 모조리 조사했다. 그러나 어떤 경로에서도 제대로 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과거가 통째로 잘려나간 듯한 이질적인 공백만이 남았다. 그 공백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다. 한편 시장의 공기는 점점 탁해지고 있었다. 상인들은 말수가 줄었고 자리세를 걷는 병수 씨 일당은 예전보다 더 난폭해졌다. 이유 없이 가게 천막이 찢기고 좌판이 부서지는 일이 잦아졌다. 상인들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어디선가 희미한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기대는 분명히 정미 씨를 향하고 있었다. 정미 씨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손에 쥔 칼은 더욱 예리해지고 있었다. 생선을 자르는 손목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고 좌판을 정리하는 움직임 하나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침착함. 사람들은 느꼈다. 정미 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가올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병수 씨는 부하들과 함께 시장 한가운데를 지나가다 정미 씨의 가게 앞에 멈췄다. 작은 생선 가게는 조용했고 그 안에서 칼날을 닦는 정미 씨의 모습이 보였다. 병수 씨는 가슴 깊숙이 일렁이는 두려움을 억눌렀다. 부하들은 눈치를 보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병수 씨는 끝내 한 발자국도 가게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명을 억눌렀다. 상인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병수 씨가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는 느꼈다.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처럼 끌려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칠게 골목을 휘감았다. 비린내와 땀냄새, 두려움과 희망이 뒤엉킨 공기가 시장을 가득 메웠다. 무언가 터질 시간은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흐린 오후, 시장을 휘감는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좌판마다 깔린 얼음들은 서서히 녹아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런 음산한 분위기 속 드디어 터지고야 말 일이 일어났다. 상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영철 씨가 병수 씨 일당에게 자리세를 거부한 것이다. 그날 병수 씨는 평소보다도 거칠게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종이봉투를 지시기듯 구기며 거칠게 자리세를 요구했다. 허리가 굽은 상인들이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내밀 때 그 만족스러운 웃음 뒤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영철 씨는 달랐다. 얼굴을 붉히며 자리세를 거부했다. 단호했다. 이딴 돈 이제 못 낸다. 고요한 시장 바닥에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순간 주변 상인들이 숨을 삼켰다. 골목 끝까지 퍼진 긴장감은 얼음처럼 싸늘했다. 병수 씨의 눈에 번득이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몽둥이를 움켜쥐고 그대로 영철 씨를 밀쳐버렸다. 무너져가는 좌판, 부서진 수레바퀴, 작은 충돌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시장 한켠에 자리한 작은 과일 가게가 처참히 부서진 채 발견됐다. 깨어진 유리, 흩어진 과일, 핏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경찰은 무심히 출동해 조서를 작성했지만 누구도 진짜 범인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상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영철 씨는 몰래 정미 씨를 찾아갔다. 아무 말 없이 젖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툭툭 떨어지는 비를 맞으며 그는 주저없이 가게 앞에 섰다. 정미 씨는 생선을 손질하다가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둘의 눈빛이 짧게 맞닿았다. 그 짧은 교차 속에 숱한 말들이 오갔다. 경계와 불신, 그리고 묵묵한 결심. 영철 씨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보다 작고 왜소해 보이는 이 생선 장수에게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건넸다. 정미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후 시장 곳곳에 작은 변화가 퍼지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몇몇 상인들이 정미 씨 근처에 모였다. 좌판을 일부러 가까이 옮기고 일손을 빌미로 서성였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는 알았다. 이 연대가 어디로 향하는지. 병수 씨 역시 변화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난폭해질 뿐이었다. 매일 새벽, 조직 부하들이 시장 골목을 순찰했고 작은 가게 하나하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자리세를 2배로 올리고 거절하는 상인에게는 쓰러진 좌판과 멍든 얼굴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셔터를 열었고 누군가는 좌판을 다시 일으켰다. 하루하루 버티며 작은 저항을 이어갔다. 그리고 정미 씨는 매일 칼을 갈았다.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정미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부러진 가게 문짝, 몰래 따라붙는 그림자들, 감시하는 눈빛 하나하나까지. 그러나 그 어떤 위협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곧 올 폭풍을, 그걸 헤쳐나가야 할 순간을. 자갈치 시장은 이제 표면 아래로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곧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격돌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장은 점점 견딜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병수 씨는 더 이상 조용히 압박하지 않았다. 노골적으로 잔혹하게 시장을 휘저었다. 새벽녘이면 셔터가 뜯겨 나가고 좌판은 짓밟혀 있었다. 상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부서진 꿈을 쓸어 담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꺾이지 않았다. 두려움과 함께 꺼지지 않는 작은 저항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병수 씨는 초조했다. 아무리 위협해도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절반은 도망쳤을 상인들이 버텼다. 누군가가 그들을 잡아주고 있었다. 병수 씨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술을 꺼냈다. 더 이상 간접적인 압박이 아니라 정면 충돌, 정미 씨를 향한 공격을 계획한 것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골목 깊은 곳, 병수 씨의 부하들이 정미 씨 가게를 둘러싸고 으스댔다. 일부러 좌판을 쓰러뜨리고 생선을 발로 짓밟았다. 날카로운 고성, 조롱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다. 정미 씨는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숨을 쉬는 것조차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인들은 조용히 지켜봤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오직 정미 씨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수 씨가 직접 가게 앞으로 걸어왔다. 부하들이 길을 비켰다. 병수 씨는 가게 좌판을 발로 밀어 넘어뜨리며 마치 영역을 표시하듯 거칠게 행동했다. 그러나 정미 씨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땅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병수 씨는 손목에 감았던 쇠사슬을 천천히 풀었다. 허공에서 쇠사슬이 윙윙 소리를 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러나 정미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가느다란 손이 칼자루를 다시 쥐었다. 생선을 썰던 칼이었지만 이 순간 그 칼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가 되었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삼켰다. 작은 떨림이 시장 전체를 휘감았다. 누군가는 셔터 틈새로 고개를 내밀었고 누군가는 물건을 잡은 손을 놓쳤다. 조용한 골목이 곧 터질 듯 숨을 죽였다. 병수 씨는 똑바로 정미 씨를 노려봤다. 짓밟겠다는 의지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끝내 정미 씨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병수 씨가 한 발자국 물러섰다. 자신도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병수 씨의 등을 누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히 하나로 모여들었다. 눈에 띄지 않게 손에 쥔 짧은 막대기, 비닐봉지 안에 숨긴 망치, 아무리 미약한 힘이라도 함께 모이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정미 씨는 차분히 칼을 쥔 손을 내렸다. 싸우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태도는 오히려 병수 씨를 더욱 궁지로 몰았다. 폭력을 쓸 수도, 그냥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 병수 씨는 잔뜩 굳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을 응원하는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부하들조차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됐다. 병수 씨는 마치 좁혀오는 벽 속에 갇힌 듯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 이 시장은 정미 씨 편이었다는 것을. 바닷바람이 한번 크게 휘몰아쳤다. 좌판 위 얼음 조각이 무너져 내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싸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판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어둠이 자갈치 시장 골목을 삼키듯 내려앉았다. 가로등 불빛은 흐릿했고 짙은 비린내와 눅눅한 습기가 시장 전체를 감쌌다. 정미 씨의 가게 앞, 병수 씨가 부하 셋을 데리고 나타났다. 손엔 짧고 굵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더 이상 여유라고는 없었다. 오늘 확실히 끝을 보겠다는 결심이 드러났다. 정미 씨는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췄다. 헝겊으로 천천히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칼을 내려놓았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서늘한 기운을 뿜었다. 골목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조용했다. 병수 씨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바닥에 쌓인 얼음 조각이 사각사각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부하 하나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거칠게 가판대를 밀어 넘어뜨렸다. 좌판이 부서지는 굉음이 울렸고 생선들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정미 씨는 미동도 없었다. 무너진 좌판을 바라보지도 않고
단지 허리를 곧게 세우고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주변 상인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셔터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손에 고무장갑을, 누군가는 낡은 몽둥이를 쥐고 골목 어귀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말없는 연대는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두려움 위에 쌓인 작은 용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병수 씨는 이를 악물었다. 손에 쥔 쇠파이프가 땀에 미끄러졌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골목을 메운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기류는 분명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미 씨의 뒤에는 시장 전체가 조용히 서 있었다. 정미 씨는 여전히 칼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인 긴장감이 골목을 짓눌렀다. 손에 쥔 칼자루가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선 넘지 마라. 바람이 다시 불었다. 좌판 위 얼음 조각이 휙 굴러가더니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그 깨지는 소리조차 신호처럼 들렸다. 순간 병수 씨의 손이 움찔했다. 움직여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머릿속이 갈라지는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상황은 점점 그를 압박했다. 정미 씨를 향한 직접적인 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잘못 움직였다간 자신이 모든 분노의 표적이 될 것이란 걸 병수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정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말없이 골목을 장악했다. 작은 체구, 조용한 손짓, 그리고 단호한 눈빛 하나로 병수 씨는 주저했다. 그리고 그 주저함이 이미 그의 패배를 뜻했다. 결국 참을성의 끈이 끊어진 건 병수 씨 쪽이었다. 더는 시장 사람들의 침묵이 두렵게 느껴졌다. 더는 정미 씨의 고요한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심장이 쥐어짜듯 조여오던 그 순간 병수 씨는 쇠파이프를 높이 들었다. 그대로 휘두를 기세였다. 주변 상인들이 몸을 움찔했지만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정미 씨가 조용히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압도적이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골목을 가로질렀다. 정미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생선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일부러 무기를 버린 것이었다. 침묵 속에서 스르르 바닥을 긁으며 칼날이 멈췄다. 아무런 방어 없이 선 정미 씨를 보며 병수 씨의 손에 쥔 쇠파이프가 허공에서 떨렸다. 공격해야 했다. 그래야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팔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골목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굵은 발소리, 반짝이는 조명이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경찰이었다. 갑작스런 등장에 병수 씨와 부하들의 얼굴이 일순간 새하얘졌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이미 그들이 포위된 것은 명백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시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병수 씨 일당을 향해 몰려왔다. 저항할 틈도 없었다. 병수 씨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채우는 순간 그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체포되는 와중에도 병수 씨는 고개를 돌려 정미 씨를 바라봤다. 여전히 묵묵히 서 있는 그 사람, 승리의 미소조차 짓지 않는 얼굴. 병수 씨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결국 웅얼거리듯 중얼거렸다. 우린 괴물을 건드렸어.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골목을 타고 번져나갔다. 시장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셔터 너머에서, 좌판 뒤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 박수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숨구멍을 열어젖히는 소리였다. 정미 씨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든 혼란이 가라앉아가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싸움은 끝났다. 무너진 것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병수 씨 일당이 끌려간 이후 자갈치 시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어느 누구도 바로 환호하지 않았다. 그간 억눌린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정말 끝난 것인지 확인하는 듯했다. 좌판 위에 엉켜있던 생선 비늘, 구겨진 박스, 부서진 얼음 조각들이 시장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무너졌던 질서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부서졌던 가게들이 하나둘 정비되었고 셔터는 다시 열렸다. 상인들은 말없이 청소를 하고 생선을 손질하고 과일을 정리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자갈치 시장 전체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정미 씨는 특별히 달라진 행동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른 새벽,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묵묵히 칼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고개를 숙이며 지나치던 상인들은 작은 인사를 건넸다. 수줍게 웃으며 생선을 고르던 손님들도 어색하게나마 수고하십니다라는 인사를 남겼다. 영철 씨를 비롯한 몇몇 상인은 공식적으로 상인회 회의를 열어 조직 세력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로 결의했다. 경찰 역시 시장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당한 자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저녁, 정미 씨는 좌판을 정리하며 손에 쥔 칼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 누군가를 베어야 했던 칼. 지금은 생선을 정성스레 썰어 사람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칼날 위에 스치는 노을빛이 따스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는 정미 씨의 눈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상인들 사이에선 여전히 정미 씨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돌았다. 야쿠자 조직을 혼자 무너뜨렸다는 전설, 이중 스파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경찰과의 비밀 협력. 그러나 더 이상 누군가 진실을 캐묻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장을 지켰는가 하는 사실뿐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고 푸짐한 횟감을 흥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갈치 시장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없이 묵묵히 좌판을 지키는 정미 씨가 있었다.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은 다시 살아났다. 오랫동안 무겁게 내려앉았던 두려움은 서서히 걷히고 시장 골목 곳곳엔 잊고 지냈던 활기가 돌아왔다. 상인들은 다시 목청껏 손님을 부르고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좌판 사이를 뛰어다녔다. 망가졌던 좌판도 닫혀있던 셔터도 모두 다시 열렸다. 정미 씨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새벽 가장 먼저 시장 문을 열고 칼을 다듬고 생선을 손질했다. 손놀림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깊이를 더해갔다. 이제 그의 칼은 사람들을 해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시장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조용한 다짐이 되어 있었다. 상인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가게 앞을 지나다 정미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고개를 꾸벅 숙이는 이들도 있었고 작은 과일 한 봉지를 슬쩍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감사의 말도 명확히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충분히 모든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끔 상인의 영철 씨가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말없이 서로 마주 앉아 시장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 그 조용한 순간마다 정미 씨는 이곳이 이제 진짜 집이 되었음을 느꼈다. 한편 시장을 삼켰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병수 씨의 조직은 뿌리까지 뽑혔고 경찰은 한동안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미 씨가 일본 야쿠자 조직을 무너뜨렸던 이중 스파이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부산까지 내려와 조용히 또 다른 부패를 정리해왔다는 사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진실도 결국 오래 이야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미 씨를 전설이나 괴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시장을, 삶을 함께 지켜낸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다. 붉게 물든 바닷바람이 시장을 스쳐 지나갔다. 정미 씨는 좌판을 정리하다 문득 칼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싸움은 끝났다. 복수도 분노도 다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삶을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바다처럼 넓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다시 생선을 썰기 시작했다. 칼 끝에 닿은 은빛 생선살은 고요하고도 찬란하게 빛났다.